Hi, good afternoon everyone. Annyeong Aseo. I'm Vinayak here and I welcome you all for this webinar today hosted by HCL Software Digital Solutions Organization. Today we are going to share some really exciting features related to mail-in messaging for Domino V10 and V11. Although we are sharing it for V10 and V11, our recommendation would be to be on V11, the latest version. Okay, so let me introduce the team. I am the facilitator for today's session, and with me I have Mr. Rohan Bangar and Mr. Rajnikant Kumar, members of our support team who would be the presenters. Also, I have today our panel members, Mr. Kim, Ranjit, Sandeep, and Nilesh. Please note, this webinar is being recorded and our participants would be on mute throughout the session. However, they can post their questions, clarifications on the chat section, which our panel members would be more than happy to respond. Also, for everyone's reference, we have uploaded the presentation in the handout section. Once again, a warm welcome to all of you. And now I'm handing it over to Mr. Rohan. Over to you, Mr. Rohan. Thank you, Vinayak sir.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HCL 기술지원센터에서 로한입니다. 도미노 10과 11의 새로운 메시징 기능에 대한 이 웨비나에 여러분께 환영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바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대화 상장에서 질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패널 멤버는 즉시에 답변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주로 메시징 측면의 기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세션은 현재 도미노 10을 사용하고 도미노 10이나 11의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인 고객들과 이미 도미노 10이나 11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있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그 모든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자, next slide, please. 오케이. 자, 이것은 오늘 세션의 의제입니다. 잠시 이 의제를 살펴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예, 목록의 첫 번째 기능은 문서 삭제 로깅입니다. 영어로는 Document Deletion Logging이라고 합니다. 문서 삭제 로깅은 도미노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미노 10 이상에서는 문서 삭제 로깅은 지원합니다. 문서 삭제 로깅 지원을 통해 특정 문서를 삭제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서의 날짜와 시간을 추적할 수 있고 삭제 유형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삭제인지 아니면 영구히 삭제인지 또는 삭제 유형은 복원인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필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일 문서의 경우 주로 네 가지 필드는 발신자, 제목, 배달 날짜와 게시 날짜 또는 자기가 선택한 네 가지 필드일 수 있습니다. 문서 삭제 로깅의 좋은 점은 서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단일 텍스트 파일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삭제는 단일 파일에서 추적되고 검색할 여러 록 파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문서 삭제 로깅이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서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기능을 쉽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이제 문서 삭제 로깅을 실제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살펴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서 삭제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oad space compact space database 이름 space minus dl. 여기서 dl은 영어로 deletion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on. 여기서 on은 on 또는 off와 같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서에서 네 가지 필드를 나열하십시오. 이 네 가지 필드는 제목, 발신자, 배달 날짜, 게시 날짜 또는 기타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을 입력하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삭제 로깅이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합니다. 응답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삭제 로깅을 활성화하면 처음으로 서버는 표준 기술 지원 폴더에 delete.log라는 새 log 파일을 만듭니다. Next slide, please. 이제 이 delete.log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delete.log 파일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를 추적하고 이 파일은 자동으로 재활용되지 않거나 서버에서 덮어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일을 직접 수동으로 삭제할 때까지 항상 서버에 있을 것입니다. 서버를 다시 시작할 때만 이 파일의 이름이 delete underscore 서버 이름 underscore 날짜 시간 log로 바뀝니다. 따라서 서버에서 모든 파일을 찾을 수 있고 서버가 자동으로 재활용하거나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 delete.log를 백업하여 백업 폴더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delete underscore 서버 이름 underscore 날짜 시간 .log와 같은 이름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파일 이름을 확인하면 이 delete.log 파일이 있는 서버와 날짜와 시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delete.log의 실제 내용을 살펴봅시다. 여기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삭제 록 파일을 열 때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삭제 유형은 임시 삭제이고 두 번째 예에서 삭제 유형은 영구히 삭제입니다. 따라서 임시 삭제는 사용자가 해당 메일을 유지통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하고 영구히 삭제는 메일이 유지통에서 이미 삭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이 문서를 삭제한 사용자 아이디, 문서 삭제된 날짜 및 시간, 문서의 주제 및 문서 UNID 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의 도움으로 이 파일에서 특정 문서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텍스트 기반 파일이기 때문에 검색하기 매우 쉽습니다. 또한 문서 삭제 로깅을 사용하여 패턴 일치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 일치는 만약 오전 3시에 문서가 항상 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시점에 서버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에 일부 사용자 정의 에이전트 또는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어 해당 문서를 삭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패턴 일치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삭제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업에서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백업을 살펴볼 필요는 없고 삭제 시간 전에 수행된 백업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백업 저장에 관심이 있는 경우 메일 저널링을 사용해서 항상 데이터베이스에 사본 이 저널 데이터베이스 저장되어 그것에서 복원할 수 있으므로 메일 저널링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건 문서 삭제 로깅의 모든 관한 것이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이제 목록의 다음 기능은 데우스에 대한 Tier 2 레벨 클라우드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데우스는 도미노 어태치먼트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별도의 NLO 파일에 전부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했으면 지금은 지난 3년이나 2년 동안 액세스할 수 없는 여러 정보 파일 또는 NLO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 3년 동안 액세스하지 않은 데우스 스토리지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옮길 수 옵션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S3 호환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두 개의 클라우드 공급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mazon AWS이고 다른 하나는 미니IO입니다. S3 호환 스토리지는 단순 스토리지 서비스, 영어로 Simple Storage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미노는 S3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온프리마이스에서 클라우드로 푸시합니다. 이제 이 기능에 대한 좋은 점은 만약 내일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그만두고 싶다면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온프리마이스로 가져와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Tier 2 레벨 스토리지를 활성화할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자, 이것은 서버 문서에 있는 Dev 탭의 캡처 화면입니다. 이제 Tier 2 스토리지라는 새로운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Tier 2 스토리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Tier 2 스토리지를 활성화하면 도미노가 온프리마이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푸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고객은 더 많은 기능을 탐색할 수 있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이제 목록의 다음 기능은 예약된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schedule message라고 합니다. 이 예약된 메시지를 미래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일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메일을 2일이나 3일 후에 아니면 특정 시간에 배달되기를 원한다면 예약된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예약된 메시지 기능은 공지사항, 이벤트 또는 뉴스레터 또는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전달해야 하는 모든 유형의 메일을 보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약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용자들의 요구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노는 스케줄된 메시지를 지원하므로 도미노 서버하고 메일 10.ntf 템플릿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이 메일 10.ntf 템플릿에 있지만 도미노 10 서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미노 9 라우터가 이 특정 기능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도미노 라우터가 이메일을 즉시에 전달합니다. 자, 구성 문서에서 allow users to schedule a delivery time for messages 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미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 문서에서 이미 사용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기능이 사용 불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오케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메일 정책 설정의 캡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메일 정책 설정이 필요합니다. 메일 정책 설정에는 전달 옵션에서 Allow users to schedule a delivery time for message 옵션을 선택하고 메일 정책을 사용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기존 메일 정책이 있는 경우 동일한 정책에서 이 특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메일 정책이 없는 경우 새 메일 정책 문서를 작성하고 사용자들에게 지정해야 합니다. 메일 정책이 성공적으로 할당되면 사용자 측에서 새로운 옵션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메일을 보낼 때 배달 옵션으로 이동하면 이제 다음까지 전달 지연라고 라는 활성화된 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배달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해당 특정 시간에 메일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경우 에이전트에서 이 스케줄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end at 필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send at 필드를 사용하면 도미노 10 라우터가 이 특정 필드를 인식하여 특정 시간에 메일을 전달합니다. 예약된 메일을 확인하려는 경우 tell router list 하고 tell router show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상태를 scheduled로 표시하거나 waiting for scheduled time send time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부 메일 닷박스가 배달되지 않으면 전송 시간이 예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의 한 가지 유용한 점은 메일을 배치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량 메일을 보내는 경우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배달 시간을 설정하고 모든 배치를 한 번에 보내면 도미노 10 라우터가 스케줄에 따라 10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메일을 배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량 메일로 서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전부 예약된 메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동료 라지가 발표에서 남아있는 기능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자, 라지님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원님. 안녕하십니까? CL 라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츠 도미노 10 및 11에서 놓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에 대하여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자, 배달 실패 아니면 텟 메일 처리, 자동 처리. 서버 메일.box에 여러 개의 텟 메일이 남아있고 관리자는 가끔씩 텟 메일을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텟 메일 삭제 작업이 관리자의 메일 점검 목록에 추가되고 관리자가 서버 여러 개의 모든 메일 닷박스를 수동으로 확인하여 텟 메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서버 수가 많으면 배달 실패 아니면 텟 메일을 관리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 기능은 전 세계의 많은 고객들이 요청한 기능이고 도미노에서 가장 요구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미노 10 및 11에서는 텟 메일의 수동 처리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텟 메일 처리를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네. 스크린에 표시된 대로 서버 환경 설정에서 환경 설정 문서에서 이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메일이 특정 시도 횟수를 완료하면 메일은 설정에서 지정된 횟수를 기다렸다가 시도합니다. 메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프로세스가 해당 메일을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 자동 텟 메일 프로세스는 메일 닷박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자가 시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Next slide please.
자, 관리자는 화면에 표시된 도미노 콘솔 명령을 사용하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space stat space mail dot dead dot retry count 명령을 사용하여 최시도 횟수를 확인할 수 있고 show space stat space mail dot dead dot deleted count 명령을 사용하여 삭제된 텟 메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자, 256GB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대한 ODS 53 지원. 이 기능은 도미노에서 매우 요구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도미노 10에서 허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크기는 556GB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64GB였습니다. 또한 폴더의 최대 크기도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최대 크기를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데이터베이스 내 폴더 수가 10배, 10fold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데이터베이스 및 폴더 크기 용량을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도미노 10 on disk structure ODS 53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ODS 53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 notes.ini 매개 변수 create underscore r10 underscore databases equal to 1를 추가해야 합니다. inote 설정기 완료 후 load space compact -c space mail slash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ODS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도미노 10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ODS 53로 업그레이드한 후 노츠 10 클라이언트는 도미노 10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폴더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츠 9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베이스 및 폴더 크기가 노츠 9 크기 제한 내에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를 문제없이 열 수 있습니다. 최대 64GB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모든 버전의 도미노 서버 또는 노츠 클라이언트에서 대상 복제본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64GB 이상의 데이터를 복제하려면 대상 복제본이 도미노 10 서버 또는 노츠 10 클라이언트에 있어야 하며 ODS 53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크기 제한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폴더는 도미노 서버 또는 노츠 클라이언트의 모든 버전에 있는 대상 복제본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폴더가 이전 버전 크기 제한 초과하는 경우 도미노 10 서버 또는 노츠 10 클라이언트에서 ODS 53로 업그레이드된 복제본에서만 전체 내용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자, 회신 아니면 전달 메일에 대한 두 번째 설명.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새로운 메시지와 회신 아니면 전달 메시지 모두에 대하여 사용된 설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메시지 URL, 회사 주소, 프로필 등과 같은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매우 긴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 거부 또는 FYI와 같은 하나 또는 두 개 연결된 회신에 대하여 전체 설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 설명은 한두 개의 연결된 회신에 불필요하게 많은 본문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회신 아니면 전달 메시지의 짧은 설명을 사용하고 새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notes 아니면 notes domino 10 및 11를 사용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각 외신 아니면 전달 메시지에 대한 긴 서명을 사용하는 대신 두 번째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두 가지 서명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 메시지용이고 둘째는 회신 및 전달 메시지용입니다. 우리는 사용자들께 이 기능을 인식하도록 해주면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확실히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자, 노트 클라이언트 11의 메일에 대한 새로운 모습. 새 노트 테마를 포함한 편집함 및 일정 관리에 대한 메일 설계 템플릿과 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향상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우 새롭고 신선한 모습. 작업 영역 아이콘이 변경되었습니다. 작업 영역 배경, background, 색상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 11 버전 메일 템플릿가 있는 노트 클라이언트 11을 사용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자, 일정 관리 회의가 이제는 24시간 이상 회의를 지원합니다. 이제는 HCL 노트 일정 관리에서 24시간보다 긴 회의 지원합니다. 이는 이전 버전에서 24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노트 11 버전 메일 템플릿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에서 예약된 회의의 새로운 보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정 시간을 매우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자,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2일 이상 회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트 11 버전 메일 템플릿을 사용하여 일정 관리의 새로운 모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도록 허용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이 옵션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놓친 경우 회의 참석자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자, 24시간 이상의 회의 시간. 24시간 이상의 회의 시간은 일정 관리에 정확하게 표시되고 회의는 각 일정 관리 요일의 가장 위에 나타나고 하루 전체를 장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일 동안 발생하는 회의에 대한 회의 시간을 다른 일정 관리 날짜 잡합으로 드래깅 앤 드로핑 하여 새 회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자, 최대 20개의 HTTP 헤더 추가할 수 있음. 이제 도미노가 최대 20개의 HTTP 헤더 추가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 HTTP 헤더는 보안 헤더의 일부이며 이제부터 최대 20개의 헤더 추가를 지원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트래블러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HTTP 프로토콜을 통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이 HTTP 헤더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HTTP 아니면 HTTPS 요청 또는 HTTP 및 HTTPS 툴 요청 모두에 대하여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일부 샘플
http 헤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Next slide, please. 자, http response header에 대한 웹사이트 규칙 문서를 작성할 때 이제 최대 20개의 헤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3개의 http 헤더 추가를 지원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대로 웹사이트 규칙 문서에 최대 20개의 http 헤더를 직접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는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매우 유용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next slide, please. 이제는 이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ver to you, Vinayak sir. Okay, thank you, Rohan and Rajnikant. So now I would request Mr. Kim to go over the questions which have been posted on chat and we can answer them. And meanwhile, I would request the participants that they would be seeing a poll question, so I would request their valuable time to respond to them. Thank you. Over to you, Mr. Kim. Hi, 비나야. 지금 질문은 기존에 2개를 올려주셨고요. 지금 들리는 건가? 네네네. Mr. Kim, if you can just read out the questions and any. Okay, got it. Yeah, I understand that. 질문은 2개를 올려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문서 삭제 로깅 관련해서 웹 환경에서도 상관이 없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문서 삭제 로깅은 서버 사이드, 도미노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츠 클라이언트 환경이나 웹 환경에서 모두 동작을 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약 메일 발송과 관련해서 커스터마이징된 메일에서도 동작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버전에서는 노츠 클라이언트에서 UI를 통해서 배달 메일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향후 버전에서는 아이노츠나 벌스 같은 저희 기본 웹 메일에서도 이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아마 따로 그 $@이라는 필드 값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국내에서 많이 쓰고 계신 커스터마이징된 웹 메일에서도 이 기능을 아마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팩트는 노츠 클라이언트는 현재 제공하고 있고 아이노츠나 벌스 같은 기본 웹메일은 제공할 계획에 있다라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2가지 질문 이 정도로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Okay, Vinayak, that's all. Thanks, Mr. Kim. So I would request the participants, they would be seeing the poll question on their screen. So I would request them to respond. Thank you. There would be one more question. So once we are done with the responses on this, I'll post another question, the last question. Okay, now you would be seeing the last question.
Also to the participants, we would be publishing a knowledge article where this presentation, the recording, and the Q&A transcript would all be posted and published. So we will have that done shortly. Okay, so that's the end of the sessions, and I hope people did find value in that. And thanks, Mr. Kim, for responding to the answers. Thank you. I'll end the presentation now. Thank you. Bye.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bye.